당신이 한 여성이 얼마나 교묘하게 당신을 무너뜨렸는지 사람들에게 몇 시간씩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멈추세요.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를 구걸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더 단단히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멍으로 남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히지 않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처는 밤마다 당신의 잠을 빼앗고 평범한 대화 앞에서도 심장을 조이게 만들고 결국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나는 자꾸 내가 틀렸다고 느낄까? 왜 설명할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겉에서 보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 그냥 힘든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다정한 말 뒤에 숨어있던 통제, 미안하다는 말 뒤에 반복되던 상처, 당신을 죄책감에 가두고 끝내 입을 닫게 만들었던 그 방식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 조작을 당했고, 통제당했고, 에너지를 빼앗겼지만 누구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는 사치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하세요. 왜 여성 나르시시스트의 진실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8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왜 아무도 내 말을 바로 믿어주지 않느냐는 절망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특정한 폭력의 얼굴을 잘못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통제적이고 차갑고 지배적인 태도는 흔히 남성의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여성이 보이면 사람들은 쉽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냥 예민한 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 마음이 여려서 그런 것 같다. 바로 이 문화적 눈가림이 조작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는 예의 바르고 친구들 앞에서는 배려심 있어 보이고 가족 앞에서는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체면과 이미지가 중요한 환경에서는 이런 인상관리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의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다. 더 큰 문제는 상처가 늘 닫힌 공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비꼬는 말투, 차갑게 끊어내는 침묵, 대화를 교묘하게 비틀어 결국 당신이 사과하게 만드는 방식은 대부분 둘만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일을 설명하면 듣는 사람에게는 흐릿하게 들립니다. 증거가 약해 보이고 감정적인 하소연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장 깊은 손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녀를 의심하는 대신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가? 내가 잘못 기억하나? 내가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이 순간 당신은 한 번은 그녀에게 상처받고 또 한 번은 세상의 의심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필사적인 설명이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흔들어 왔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진실일수록 누군가가 그 진실을 확인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커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두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의 겉모습만 믿고 어떤 사람은 괜히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며 어떤 사람은 진실보다 분위기와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눈치를 보며 편을 고르지 않으려는 태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속 설명할수록 오히려 더 지치고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멈추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힘을 쏟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을 회복시키는 데 써야 합니다. 편히 자는 데 쓰고, 상담을 받는 데 쓰고, 있었던 일을 차분히 기록하는 데 쓰고, 다시 당신의 삶을 세우는 데 써야 합니다. 사회의 눈치가 당신 자신의 감각을 배신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도 바로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느낀 불안과 혼란은 사라지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낙인보다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르시시스트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은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반복해서 어겼다. 사과한 뒤에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 내가 경계를 세우면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라고 말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행동은 훨씬 구체적이고 구체성은 가스라이팅에 맞서는 힘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날짜와 상황, 그때들은 말과 이후의 변화를 짧게 적어두세요. 이것은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흐릿한 기억은 쉽게 흔들리지만 쌓여있는 패턴은 거짓말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선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당신의 평온을 가장 먼저 두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마음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까지 늘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순간에도 긴장하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고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계속 되짚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은 쉴 틈을 잃고 몸도 점점 버티는 데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버티는 데 익숙해졌다고 해서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직장이니까 맞춰야 한다는 말,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들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정신건강을 깎아내리면서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쪽만 계속 희생하는 조용한 소모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지지 모임에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평온할 권리가 있다. 네 번째 원칙은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밝히는 기준입니다. 무례한 말이 나오면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자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고 차분하며 실행 가능한 말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틈으로 다시 들어와 당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경계는 설득의 문장이 아니라 보호의 문장입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선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당신의 삶도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당신의 감정 세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여성은 당신의 약한 지점을 아주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당신이 분노하는지, 어떤 침묵을 주면 당신이 불안해지는지, 어떤 비난을 던지면 당신이 죄책감에 빠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폭발하면 그녀는 바로 그 반응을 증거처럼 사용합니다. 봐, 네가 더 이상하잖아. 네가 이렇게 감정적이잖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아무에게나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일부러 자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나중에 답하겠습니다. 대화가 모욕적으로 변하면 저는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짧고 중립적으로 반응해도 됩니다. 때로는 통제된 침묵이 가장 강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을 묻어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일기에 써도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도 됩니다.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도 됩니다. 다만 당신의 가장 여린 부분을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공격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불필요한 대결의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과의 대결은 자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정하고 책임을 돌리고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고 결국 당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상대가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법적 문제, 직장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증거를 보관하세요. 짧고 분명하게 소통하세요. 분노가 말하게 하지 말고 자료가 말하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그녀의 말을 보지 말고 그녀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사과를 아주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긴 메시지로 후회를 표현하고 눈물을 보이며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행동이 실제로 달라졌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의 다정함 때문에 오래된 패턴을 놓칩니다. 상처를 줍니다. 사과합니다. 잠시 잘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지적하면 오히려 예민하다고 말하거나 왜 지난 일을 또 꺼내느냐며 당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 반복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말의 부족이 아니라 변화의 부재입니다. 꽃다발 하나, 감동적인 문자 하나,
잠깐의 눈물 한 번이 반복된 상처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겉으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화해는 예쁜 말이 아니라 일관된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8번째 원칙은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통제와 조작 속에 오래 머물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흐려집니다. 그래서 회복은 단지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몸을 먼저 돌보세요. 잠을 회복하고 식사를 챙기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오래 지속된 스트레스로 몸이 무너졌다면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도 돌보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거나 일기를 쓰거나 감정의 이름을 천천히 붙여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한 사람은 무너진 감각을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기쁨을 다시 연습하세요. 음악을 듣고 걷고 책을 읽고 안전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당신은 빨리 회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치유는 곧게 뻗은 선처럼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번 예전의 반복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을 돌보는 쪽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잃어버렸던 삶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택들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나르시시스트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일은 매우 외롭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심이 당신이 겪은 현실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아팠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의 가면을 모두에게 설명하느라 당신의 삶을 더 소모하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모두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낙인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보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가장 먼저 두세요. 분명한 경계를 세우세요. 내면의 감정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결론 없는 대립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세요. 말보다 행동의 패턴을 믿으세요. 그리고 돌봄과 지지를 통해 자신을 다시 세우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드디어 누군가가 내 현실을 알아봐주는 느낌을 주었다면 이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메시지는 지금도 조용히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혼자인 사람도 아닙니다. 자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쪽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